오늘은 PSS 1-6 계속적 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관계사, 지금 형용사절을 배우고 있는 단원에 와 있고, 오늘은 이제 우리가 관계대명사, 지금까지 배웠던 것에서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 용법이라고 지금 이제 다른 파트로 묶어 놓았는데, 이 부분은 좀 새로운 내용이 좀 많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오늘 하는 내용으로 계속적 용법은 총 정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이제 조목조목 짚을 항목들을 살펴보면 이제 계속적 용법에 대해서 내가 다 이해했다. 물론 다 한 번에 이해할 수는 없을 수 있지만 여기서 다룬 게 계속적 용법의 거의 대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오늘 내용을 차근차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교재 PSS 1-6 계속적 용법 박스가 이렇게 있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원서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 원서를 보는 게 조금 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일단 가능한 이제 모든 설명을 다 해보고 나서 우리 교재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방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어로 쭈르륵 나오니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천천히 한번 설명을 하면서 가볼게요. 일단 two kinds of relative clause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relative clause 이게 형용사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명사를 꾸며주는 덩어리인 형용사절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거고 그 형용사절의 맨 앞에 나오는 형용사절 시작이야 라는 신호탄 같은 애가 관계대명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는 지금 형용사절의 두 가지 종류라고 하니까 형용사절은 일단 두 종류가 있구나. 그런데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살펴본 것은 그냥 한 종류, 그것만 살펴봤던 겁니다. 1번에 해당하는 것만 살펴봤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나오는 계속적 용법에 관계되면서 그게 2번하고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 이제 1번 그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형용사절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한 가지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형용사절의 종류가 있었구나. 그래서 두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게 1번에 해당하는 형용사절이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럼 1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Some relative clauses identify or classify nouns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some relative clauses 그래서 어떤 형용사절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nouns 이게 명사예요. 그래서 어떤 형용사절들은 명사를 뭔가 확인, 규정해 주거나 아니면 분류를 해준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명사를 설명해주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절 했던 것은 다 1번에 속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People who take physical exercise live longer. 이런 문장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을 적용하면 people이라는 명사인데 사람 명사 다음에 이렇게 있는 형용사절이 지금 펼쳐진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who take physical exercise. 제가 지금 체크를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괄호 마음의 눈으로 보이시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는 형용사절 덩어리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who take physical exercise. 뭔가 그 육체적인 운동, 신체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live longer. 더 오래 산다. 이거 우리 알죠? 그래서 뭔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게 오래 산다? 이제 이게 그냥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그럼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여기서 some relative clauses 어떤 형용사절들은 여기선 지금 형용사절의 부분이 who에서 시작해서 exercise 여기까지가 형용사절이죠. 이런 형용사절은 명사 앞에 있는 명사인 선행사를 규정해주거나 아니면 분류를 해준대요. 이 말은 이 형용사절이 없다고 생각해볼까요? 그럼 people live longer. 사람들이 더 오래 산다. 문법적으로는 맞는 문장일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더 오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특정 사람들을 규정을 해줘야 되는데 분류를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군지를 분류하고 규정해주는 역할을 이 형용사절이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형용사절은 없으면 안 되는 사실은 굉장히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형용사절이에요. 왜냐면 그냥 사람들이 오래 사는 거 그거는 사실 그 의미상은 잘 말이 안 되고 어떤 사람들이 오래 사는지를 좀 구체적인 정보를 줬어야 되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면 이 형용사절로 who take physical exercise 신체적인 운동을 하는 그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그렇게 분류를 한 그 사람들이 오래 산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형용사절은 요렇게 그 문장 안에서 쓰였지만 물론 명사를 꾸며주는 그 수식해주는 역할을 했지만 굉장히 꼭 필요한 성분이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배우려고 하는 그 계속적 용법의 형용사, 그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 그게 이제 2번 문장인데 어떤 종류의 이제 형용사절이 있냐면
other relative clauses. 그래서 이거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 말고 다른 형용사절은 do not identify or classify. 딱 다르죠. 그래서 규정하거나 분류하거나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명사에 대해서 얘를 뭐 특별히 얘가 어떤 애입니다. 이렇게 해서 규정해주거나 아니면 이 명사가 어떤 명사에 해당합니다. 분류해주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왜 쓸까? 그럼 이제 뭔가 좀 더 설명을 해보면 They simply tell us more about a person or thing that is already identified. 그래서 그 지금 우리가 배울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가 하는 역할은 앞에 있는 명사를 규정해주고 분류해주고 꼭 필요해서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이거 안 해줘도 되는데 they simply 그냥 단순히 tell us more 조금 더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해도 되지만 추가로 말해주는 거 about a person 사람에 대해서나 아니면 or a thing 물건에 대해서 앞에 나와서 이제 안 해줘도 돼요. 왜냐면 that is already identified 이미 규정이 다 돼 있는 상태여서 우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조금 더 정보를 주자면 이렇게 덧붙일 수도 있어. 그래서 약간 더 추가하는 의미. 다시 복습을 해보자면 형용사절은 우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형용사절이 빠지면 그 의미가 불분명해지는 그렇게 꼭 필요한 이 앞에 있는 명사를 꼭 규정하고 분류를 해줘야 되는 꼭 필요한 형용사절이 있고요.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그런 형용사절이고 그리고 오늘 하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 거기서 나오는 형용사절은 앞에 있는 명사가 이미 규정이 돼 있어요. 예를 들면 This is Miss Rogers 하면 사실 사람 이름을 밝힌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분명하게 딱 규정이 됐고 밝혀진 거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에 나오는 형용사절은 그럼 왜 쓴 거냐? 단순히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줄까? 그래서 추가적인 정보를 한번 줘볼까? 해서 쓴 거지 이게 필수적인 정보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번은 필수적인 정보, 이 앞에 있는 명사가 이 형용사절 없이는 뜻이 불분명할 때 그리고 두 번째, 이 형용사절은 이 앞에 있는 명사만으로 Miss Rogers, 이 이름만으로 이 사람은 확실히 누군지 알고 있지만 규정은 됐지만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정보를 줘본다면 할 때 쓰는 게 이제 우리의 계속적인 용법, 오늘 배우는 그 용법입니다. Who is joining the firm next week? 다음 주에 우리 회사에 이제 들어올 사람이야. 그래서 조금 더 추가적인 정보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2번 내용에 해당하는 그 형용사절이다. 그 두 가지 종류 중에서 일단 그렇게 좌표를 한번 정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할 내용은 그렇다면 계속적 용법에 관계되면서 이제 2번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내용. 그래서 계속적 용법에 관계되면서는 이 1번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형용사절과 뭔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묶어서 이제 별도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른 파트에서. 그렇다면 그 계속적 용법에 관계되면서의 포인트가 뭘까? 근데 여기 지금 영어로 써 있는 것은 계속적 용법에 관계되면서 이렇게 말하는데 계속적 용법의 형용사절인 거죠. 사실은 non-defining 이러면 뭔가 규정하지 않는 아까 앞에 있는 명사를 굳이 얘가 규정해주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미 밝혀진 명사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만 주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계속적 용법에 관계되면서는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쓰이는지 이 포인트를 알아두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한 번만 해두면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1번이 non-defining relative clauses 이런 용어가 지금 어렵죠. 그런데 일단은 여기는 계속적 용법의 형용사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두 번째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그 계속적 용법의 형용사절은 are normally separated 보통 분리가 되어 있대요. 그러면 지금 여기 이제 분리가 되어 있는 거 보이는데 분리가 보통 되어 있는데 by pauses and or intonation breaks. 그래서 여기 뭐에 의해서 이렇게 분리가 되냐면 말할 때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문장은 말로 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글로 쓰는 게 아니라 말로 할 때는 어떻게 이걸 분리를 해주냐면 pauses. pause가 잠깐 정지하는 거. 우리 플레이 하다가 pause 이렇게 누르기도 하죠. 그래서 잠시 정지를 해주거나 그리고 intonation breaks. 뭔가 그 억양으로 끊어주는 거예요. 해볼게요. This is Miss Rogers. 끊었다가 Who is joining the firm next week. 그러니까 쉼표를 사실 말로 쉼표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컴마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 잠깐 끊어서 말을 하면 여기 이제 얘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를 주는 거야. 듣는 사람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이거는 사실 근데 물어볼 방법은 없겠죠. 우리가 이제 뭐 말하는 시험은 잘 보지는 않으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아두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계속적 용법에 관계되면서 얘의 특징은 말한다면 여기 이 쉼표 자리를 잠깐 끊었다가 하는구나. 억양은 약간 또 이제 뭔가 차이를 두는구나 정도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쓸 때는 commas.
그래서 이게 쉼표입니다. 그래서 여기 일단은 그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이 형용사절,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규정하는 형용사절하고 그렇지 않은 계속적 용법의 형용사절의 가장 큰 차이는 눈으로 볼 때는 쉼표가 있나 없나입니다. 그래서 얘는 추가적인 정보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추가적인 정보야 라는 그 신호를 쉼표로 해줍니다. 그래서 계속적 용법은 의 형용사절은 쉼표를 쓰는구나. 이걸 일단 첫 번째 포인트로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Dorothy, who does my hair, has moved to another hairdresser's. 그래서 Dorothy라고 하면 사실 Dorothy라는 사람 이름을 딱 밝혀버린 이상 얘에 대해서 더 이상 규정하거나 더 이상 설명해줄 필요가 없죠. 우리가 사람의 이름을 딱 말하면 걔가 그냥 딱 한정 지어서 특정 인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아도 덧붙여서 설명해주지 않아도 이런 과정을 거쳐주지 않아도 이 명사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됩니다. 이름만으로. 그렇지만 이 도로티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그냥 단순히 조금 더 말해주겠다. 설명을 조금 더 덧붙여주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두 번째에서 뭔가 그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해주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덧붙여서 추가적인 설명을 주겠다라고 하면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를 써서 그 형용사절을 써서 이 문장을 이 앞에 있는 명사를 덧붙여서 설명을 해줄 수 있는데 Dorothy라는 애가 누구냐면 Who does my hair? 내 머리를 해주던 사람. 그래서 항상 어떤 똑같은 미용실에 가서 똑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받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저도 약간 그러는데 그래서 Dorothy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Who does my hair? 내 머리를 항상 해주던 그 Dorothy인데 그래서 여기만큼이 지금 이제 추가적인 정보로 이 앞에 있는 명사를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쉼표 맨 마지막에 이 계속적 용법의 형용사절이 쓰인다면 쉼표 하나만 있겠지만 사이에 들어간다면 얘가 쉼표 이렇게 두 번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런 도로티가 has moved to another hairdresser's 다른 미용실로 이제 옮겼대요. 그래서 그런 얘기인데 얘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줄 때 쉼표로 표시를 해서 그렇게 나타내는구나. 계속적 용법은. 그래서 쉼표가 포인트구나. 이거 하나 가져가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in non-defining clauses. 그래서 지금 계속적 용법의 그 형용사절이죠. 그럴 때 that is unusual. 이게 사실 이제 기억해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문법 문제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앞에서 1-1에서 1-3까지 배웠던 내용에서는 that이라는 관계대명사는 굉장히 마법의 열쇠처럼 여기도 쓰이고 여기도 쓰이고 사람 선행사이든 사물 선행사이든 주격이든 목적격이든 굉장히 잘 그냥 여기저기 어울려 쓰일 수 있는 그런 관계대명사였어요. 그런데 얘가 쓰일 수 없는 곳이 이제 몇 군데 있는데 대표적인 곳이 이렇게 우리가 그 앞에 있는 명사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주는 계속적 용법으로 쓰이는 형용사절에서는 that을 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쉼표하고 나서 that 이렇게 쓰지 않는 거죠. 이 문장 예를 들어볼까요? I lent him the old man and the sea. 여기까지 문장이 끝내면 내가 그에게 뭐를 빌려줬냐면 노인과 바다라는 책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내가 그에게 노인과 바다라는 책을 빌려줬다. 그런데 여기까지 해서 끝내도 돼요. 왜냐면 노인과 바다라는 그냥 그 고유명사가 딱 그 주어지는 순간 걔를 딱 특정 대상으로 우리가 규정을 해버린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더 주지 않아도 우리는 그게 뭔지 압니다. 그런데 내가 노인과 바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고 싶어요. 그렇다면 추가적인 정보를 쉼표하고 줄 수는 있었죠. 아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추가적인 정보를 계속적 용법의 형용사절로 해줄 때 그때 주의할 점은 그때는 관계대명사 that을 쓰지 않고 어떤 걸 써야 되냐면 who, whom, whose, which 그 상황에 맞는 이런 다른 관계대명사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지금 선행사가 앞에 있는 이 선행사가 명사가 사물이고요. 그리고 It's really easy to read 하는 거 보니까 여기 주격으로 쓰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which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that을 쉼표 다음에 that은 쓸 수 없고 that is unusual 쓸 수 없고 여기 which is really easy to read 읽기 쉬운 이라고 해서 설명을 덧붙여줄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가 나왔어요. 쉼표하고 그리고 that은 쓰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in defining relative clauses.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건 이게 지금 아닙니다. 이건 그럼 뭐냐면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형용사절.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형용사절에서는 we often leave out 우리가 그냥 생략했어요. object pronouns. 이건 우리가 PSS 1-5에서 배웠던 내용인데 생략할 수 있는 관계대명사가 있었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문장 안에서 그냥 생략할 수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혹시 기억이 안 나신다면 PSS 1-5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형용사절에서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생략할 수 있었지만 그 이유도 제가 추측해서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in non-defining clauses 그러니까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를 쓰는 그런 형용사절에서는 this is not possible.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를 쓸 때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생략하면 안 되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she met my brother. 그녀가 내 남동생이라고 해볼게요. 남동생을 만났어 라고 해서 이제 문장을 끝내도 되는데, 왜냐면 내 남동생이라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이 누군지 딱 규정이 된 겁니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내 남동생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my brother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은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쉼표하고 계속적 용법의 형용사절로 이제 설명을 해주려고 했는데, 그때 얘의 의도는 아마도 she later married. 그녀가 나중에 내 남동생이랑 결혼을 했나봐요. 그래서 이제 그걸 덧붙일 건데, 원래 같았으면, 원래 그냥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형용사절이었다면, 이게 지금 여기 관계대명사가 아마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동사가 필요한 대상, 목적어만 없고 그 목적어 역할을 관계대명사가 했다가 생략된데 이렇게 했을 수 있을 텐데, 쉼표하고 쓰는 그 계속적 용법에서는 이거 불가능하다. 그래서 계속적 용법에서는 꼭 그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하지 않고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whom 아니면 who를 쓸 수 있겠죠. that은 아까 쉼표가 안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안 되고요. 둘 중에 하나를 꼭 써야 됩니다. She met my brother, 쉼표, who 아니면 whom she later married. 이렇게요. 그래서 세 번째는 지금 이거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하는 게 불가능하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Which can relate to a whole clause.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형용사절을 쓰기 전에 앞에 항상 명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형용사절의 그 큰 덩어리는 그 앞에 있는 명사하고만 관련이 됐습니다. 그 명사에 대한 설명을 해주기 위해 쓰는 게 형용사절이었던 거죠. 그런데 계속적 용법, 즉 쉼표하고 쓰는 which, 얘는 앞문장 전체, whole clause, 앞문장 전체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Not just to a noun. 물론 앞에 있는 명사만 설명해주는 경우 이렇게 있어요. Dorothy, who does my hair, 아니면 The old man and the sea, which is really easy to read. 당연히 있지만 그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추가적으로 앞에 전체 문장에 대한 설명을 해주기도 한다인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The team has lost again. 그 팀이 또 졌다. 이렇게 되는 건데 which doesn't surprise me. 그게 나를 놀라게 하지 않았다. 또 질지 알았지. 약간 이런 거죠. 근데 그 팀이 또 졌다. 여기에서 지금 여기 명사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이게 그럼 뭐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이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의미를 생각해보면 이렇게 계속적 용법으로 which가 쓰일 때 앞문장 전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주는 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팀이 또 진 사실, 그 전체 문장이 나를 놀라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이제 복습을 쭉 해보고 나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형용사절은 두 가지 종류가 있고 지금까지 배웠던 명사 다음에 형용사절이 나올 때 쉼표가 없었던 그래서 이제 그 명사 다음에 오는 형용사절이 필수, 그 형용사절이 있어야만 이 문장이 의미적으로 완성이 되는 그런 형용사절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하는 것은 굳이 이 형용사절이 없어도 여기 있는 명사가 이미 딱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누구를 가리키는지 아니면 어떤 사물을 가리키는 건지 이것만으로도 완벽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추가적인 정보, 형용사절이 필요 없지만 그래도 내가 그냥 단순히 더 말해주고 싶어, 추가적인 정보를 주고 싶어 할 때 쓰는 게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인 이거.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를 시작하는 형용사절이고요.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주의사항이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를 쓸 때는 쉼표를 쓴다는 거. 명사 다음에 형용사절 시작하기 전에 쉼표를 쓴다는 거. 약간 추가적인 정보를 주는 느낌이 있죠. 쉼표를 쓰면. 그리고 만약 말로 한다면 잠깐 끌었다 가는 거. Dorothy, who does my hair. 제가 좀 과장을 했지만 그래서 끊어가거나 쉼표를 쓴다. 그리고 두 번째,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를 쓸 때는 관계대명사 중에 that, 이건 쓰지 않는다.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주격인지 목적격인지 소유격인지 그리고 앞에 사람 선행사인지 사물 선행사인지 그거에 맞게 who, whom, whose, which를 써야지 그 자리에 that, 쉼표 that 이렇게 쓰면 안 된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형용사절에서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 가능하다라고 말했지만 이 경우에는 계속적 용법의 그 관계대명사를 시작하는 형용사절에서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도 생략하지 않고 꼭 써야 된다라고 했었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문장이 있고 나서 shrimp which 이렇게 시작하는 요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 얘는 앞에 있는 명사를 그냥 설명해 주는 거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문장 전체를 설명해 주는 경우도 있더라. 이것까지 알아두시면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로 시작하는 형용사절에 대해서는 이걸 넘어서는 문제가 나오는 경우는 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지금 처음에 물론 한 번에 다다다다 쏟아져서 굉장히 많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얘를 알아두면 이 바운더리에서 벗어나는 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어떤 면에서는 또 좀 마음이 편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로 시작하는 형용사절 정리를 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려고 했는데 우리 책을 안 봤죠? 그래서 PSS 1-6 계속적 용법이라고 우리가 이제 책에서 돼 있는 부분을 한번 그럼 우리가 지금 원서를 보면서 살펴봤던 내용을 한번 그게 맞나 이제 체크만 해보는 겁니다. 선행사에 대해 부가적인 설명을 덧붙일 때 그랬었죠. 아까 선행사는 그 앞에 있는 명사인데 걔가 어차피 규정이 돼 있어요. 이름으로 나왔던 내 남동생이든 아니면 책 이름으로 나오든 그게 이제 뭔지 이미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어요. 그 명사만으로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아도 얘가 누군지 딱 하나로 규정이 돼서 축소가 돼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래도 내가 한번 부가적인 설명을 덧붙여 주겠다라고 한다면 관계대명사를 쓰기 전에 앞에 컴마 이거 쉼표를 쓴다고 했었죠. 그리고 순차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않고 I made a new friend. 내가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어. 근데 얘에 덧붙이는 설명이기 때문에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도 그냥 해석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쉼표 who is from China. 그러면 근데 그 내가 새로운 사귄 친구가 중국에서 왔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that을 쓰지 않은 건 보이시죠? 쉼표 that 쓰지 않으니까. 근데 여긴 지금 는 하고 돼 있는 것은 내신 시험에서 가끔 나오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같이 체크를 해볼게요. 같다라는 건데 우리가 그 관계대명사라는 말만 잘 생각해보면 이건 금방 떠올릴 수 있습니다. 관계대명사라는 말이 뭐였냐면 이 두 문장을 이어주는 관계 역할, 즉 접속사 역할 겸 그리고 이쪽 안에서 이 형용사절 안에서 대명사 역할 대명사가 어떤 역할이냐면 명사를 대신 명사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주어나 아니면 목적어 같은 거 그럼 여기서는 지금 주어 역할을 하는 대명사 역할 얘는 지금 하나로 쓰였지만 이 두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인 관계 역할과 그리고 이 안에서는 주어 역할인 대명사 역할 관계 대명사를 한 방에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걸 물론 관계랑 대명사를 풀어서 두 단어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관계 역할은 접속사 너가 해라. 그리고 너는 대명사를 따로 해라. 그럼 관계 대명사 역할을 따로따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I made a new friend. 근데 and she's from China. 이렇게 두 문장을 이어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내신 문제에서는 가끔 이것도 이제 변형해서 쓰라고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쓰면 된다. 봐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계속적 용법으로 쓰인 관계대명사 즉 명사 다음에 쉼표하고 쓰는 그 형용사절 이때 that 쓸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아까 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를 해보시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돼요. 문제가 이거가 5개가 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을 이용하여 2개의 문장을 1개의 문장으로 바꿔 쓰세요. 그렇다면 1번부터 같이 살펴보면 Kevin has an uncle. 근데 케빈이 삼촌 한 명 있어요. He teaches English at a middle school. 근데 그 삼촌이 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친대요. 그럼 지금 이 삼촌이랑 그가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사실은 케빈의 삼촌이라는 것만으로 그냥 특정 인물이 딱 정해지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냥 이미 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추가적인 설명을 안 해줘도 형용사절로 이 명사를 꾸며주지 않아도 케빈의 삼촌이 있대. 그럼 그냥 그 삼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삼촌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줄 수 있겠죠. 그 부분을 우리가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로 이어지는 형용사를 써서 한번 나타내 보려고 해요. 그렇다면 Kevin has an uncle. 그리고 우리가 추가적인 정보를 주는 계속적 용법을 쓸 거기 때문에 쉼표 꼭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얘를 어떤 관계대명사를 쓸 것인지 잠깐 체크를 해볼게요. 이 앞에 있는 명사 선행사가 사람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하는 역할이 얘가 주어 역할이죠. 그러면 주격 관계대명사 선행사가 사람일 때 주격 관계대명사는 who를 써야죠. 다른 때였다면 그냥 이 계속적 용법이 아니었다면 that도 쓸 수 있었겠지만 우리가 쉼표 다음에 that 이렇게 쓰진 않는다고 했으니까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거 Kevin has an uncle 쉼표 who teaches English at a middle school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 곁들인 거예요. 2번은 she bought a blouse. 그래서 그녀가 블라우스 하나를 샀대요. It was on sale. 근데 그 블라우스가 세일이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겹치는 정보가
멋이 아닌데요? 여러분, 블라우스에 밑줄을 그어주세요. 그리고 it was on sale. 그래서 여기 it. 여러분 저처럼 실수하지 않겠죠? 왜 여기다 했을까요? 블라우스랑 비슷해서 그랬을까요? 저희 실수는 정말 못 말리겠네요. 이 밑줄이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블라우스하고 it가 겹치는 거겠죠? 그렇다면 she bought a blouse. 그래서 블라우스를 하나 샀다. 근데 그 블라우스 하나 산 블라우스가 있겠죠? 근데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안 줘도 되지만 뭐 그게 세일이었는지 아니면 정가에 샀는지 사실 몰라도 되지만 얘가 그냥 그 정보를 주려고 해요. 그렇다면 a blouse 명사 다음에 쉼표 하고 나서 그리고 우리 관계대명사를 조금 살펴볼 건데 a blouse 이건 사람이 아니죠. 사물이고 사물인 명사가 선행사고 그리고 이 안에서는 주어 역할을 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격 관계대명사 그리고 선행사가 사물일 때 which를 쓰죠. 여기서 that은 안 되니까 이것도 가능성이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딱 이 문장밖에 안 돼요. She bought a blouse. 쉼표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적 용법을 쓰라고 했으니까 쉼표는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which was on sale. 그래서 얘는 which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은 he was a great scientist. We all respected him. 그가 아주 위대한 과학자였고 그래서 우리가 모두 그를 존경했었다. 이런 건데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겹치는 부분은 위대한 과학자하고 그겠죠. 그럼 이제 이걸 한 문장으로 만들 건데 he was a great scientist. 그가 위대한 과학자였다. 그래서 여기서 끝내도 되는데 얘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정보를 주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적 용법을 관계대명사를 써서 추가적인 정보를 줄 건데 쉼표 해주는 건 이제 익숙해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관계대명사를 좀 살펴봐야겠다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게 지금 앞에 사람 명사, 사람 선행사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의 역할이 지금 주어, 동사, 목적어죠. 그럼 우리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써야 되는데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 whom, 원래 that까지 있지만 쉼표 다음 that을 안 쓰니까 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he was a great scientist. 위대한 과학자였는데 어떤 과학자냐면 whom we all respected. 우리가 모두 존경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자체가 원래 둘 중에 하나 쓰면 되니까 얘는 둘 중에 하나를 쓸 수 있습니다. 4번은 Jenny has lost her watch. 제니가 이제 자기 손목시계를 잃어버렸어요. Her father bought it for her. 근데 아빠가 그걸 이제 얘를 위해서 사줬던 거네요. 그럼 여기서 겹치는 건 her watch 하고 it 그거 잃어버린 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Jenny has lost her watch. 그래서 여기서 her watch를 더 이상 설명해주지 않아도 her watch 그녀의 잃어버린 손목시계가 그냥 딱 그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대상을. 근데 얘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줄 건데 Jenny has lost her watch. 쉼표 해주고 여기 얘를 이제 관계대명사 뭘로 쓸 건가 생각을 해보면 앞에 있는 명사인 선행사가 사람이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서 얘가 하는 역할이 주어, 동사가 필요한 데서 목적어죠. 그럼 목적격 관계대명사 써야 되겠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도 생략하지 않고 꼭 써야 되고요. 그리고 사람이 아닐 때, 사물일 때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which. 그리고 that은 안 되는 거 확인 우리가 했었으니까 Jenny has lost her watch. 쉼표 which her father bought. 이건 이미 여기 썼으니까 또 겹쳤으면 안 되겠죠. it은 빼고 for her 이렇게까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쓴다는 게 여러 가지를 알고 있어야 이제 이렇게 정확하게 쓸 수 있는 거겠죠. 이 하나의 가능성밖에 없습니다. 4번도. 5번은 They climbed Mount Everest. 에베레스트 산에 올랐대요. It is the highest mountain in the world. 그거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래요. 그렇다면 지금 겹치는 부분은 에베레스트 산하고 그것이겠죠. 그러면 우리는 에베레스트 산이라고만 말해도 우리 다 알아요. 그래서 더 이상 규정해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얘에 대해서 그냥 추가적인 정보를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쉼표하고 추가적인 정보를 줄 거고요. 그리고 얘는 사람이 아니니까 사물, 선행사라고 볼 수 있고 이 안에서 얘가 하는 역할에 따라서 우리의 관계대명사를 정할 건데 지금 주어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고 앞에 사물 선행사 그때 우리가 which를 쓰죠. that은 안 되니까 계속적 용법에서는. 그래서 they climbed Mount Everest. 그리고 쉼표 which is the highest mountain in the world. 여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를 그냥 문제만 풀고 가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는데 계속적 용법이 나올 때마다 약간 이제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총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2학년 과정에서 관계사가 처음 이제 나오는 과정에서 이렇게까지 아까 그 원서를 복잡하게 설명하는 것은 조금의 역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들긴 하지만 일단 오늘 그 내용을 차곡차곡 어떤 이런 게 있구나라는 그 큰 그림이라도 그려놔야 그걸 여러 번 들었을 때 이제 조금 더 명확하게 기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무리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약간 무리가 되셨을 것 같은데 아니라면 더 좋겠고요. 그래서 계속적 용법에 대해서 오늘 이제 알아봤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제 복습을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새로운 내용을 이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